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네보라는 회사의 이제 김태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회사 안에서는 공동 창업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친구 3명이서 모여서 이제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고 지금의 이제 회사까지 끌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안에서 맡은 역할은 기술과 전략 쪽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설계를 주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먼저 그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겹치는 영역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여기 앉아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있었던 이유가 뭘 얘기할지 다시 생각을 하느라고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아마 기술 얘기랑 시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장 안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보셨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특정 기술 하나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 왜 피네보가 나라로부터 이런 작은 회사가 핀테크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어떤 금융회사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네보라는 회사를 2018년 9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설립을 할 당시에 3명의 친구가 이제 뭉쳤습니다. 저는 기술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담당하는 쪽으로 들어왔고 또 한 명은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IR을 지금 하고서 저한테 소식을 전해줬던 친구가 이제 여기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부산 쪽에서 그 부산은행 지주사죠. 그 BNK 그룹에서 전략실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들어왔고 그다음 또 한 명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대기업 쪽의 어떤 채널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영업 쪽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친구여서 그렇게 해서 3명이서 이제 동일하게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포항이죠. 포항 쪽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여기 써 있는 건 경양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작은 전산으로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전산으로 했지만 군대를 갔다 오니까 머리가 리셋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영에 집중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주립대,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의 캠퍼스가 있는데 이제 그쪽을 가서 사실 이제 그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려고 한국말로 바꾸면 과가 좀 이상해요. 이름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엔지니어링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했던 학과의 특징이 뭐냐면 기술 혁신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기술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공대에서 이제 석사를 했었고 박사는 하다 말고 이제 뛰쳐나와서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공부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의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 게 지금의 피네보가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기술 하나를 소개를 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아까 자료, 그러니까 저의 전 강의에서 보셨던 강의에서 나왔던 단어들 중에 한 부분이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라는 거는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사실 개념 자체가 등장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기술적인 개념이 있는데 비즈니스적으로 접목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뭘로 하지? 이걸로 뭐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첫 번째 회사는 아니죠. 이거를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도 각인시켜주는 서비스를 내세운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 다 들어보셨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클라우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거를 시장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게 2006년이었거든요. 2006년에 AWS 했는데 다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무슨 전자상거래 업체가 무슨 갑자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저러냐. 그것도 기업형으로 B2B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2010년 정도에 우리나라는 항상 2년에서 4년 정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주로 봤던 게 그런 거였는데 미국에서 뭔가 하나가 뜨면 한 2년에서 4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그걸 하나씩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앞단에서 많은 기술 업체들이 시도를 하는데 결국 대기업이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뉴스에 뜨고 뭘 하면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뭔가 나오는 거는 한 4년 정도까지 텀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기사들을 쭉 보면은 KT, SK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리도 클라우드 한다 라고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클라우드의 정말 작은 부분이고 그거는 B2C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지금 아마 쓰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아이클라우드라는 거 쓰실 거고, 그다음 구글 쓰시는 분은 구글 자체에다가 막 사진 올리고 백업하고 하는 걸 쓰실 텐데 그런 개인용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만 먼저 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미국에서 AWS는 기업형 솔루션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 후발주자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따라서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답은 거의 정해졌죠. 자, 세계 1위 부자라고 판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 아마존의 창업자죠. 아마존 창업자인데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 자체의 자산 평가에 대한 수치가 이미 세계 최고 부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AWS, 결국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어떤 기술적인 것을 시장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걸로 시장을 끌고 간 것에 대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오늘 날짜까지 확인을 해보면 마켓에서의 시장 가치로 이 아마존 자체 시장 가치는 거의 1.6 트릴리언 달러니까요. 거의 2,000조 원인가요? 2,000조 원 조금 안 되죠? 2,000조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기업 가치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장을 했는데 주가를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주가가 20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주가까지 왔습니다. 30달러짜리가 3,0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사실 AWS, 기업형 솔루션이 AWS 대비 전자상 거래는 사실 AWS는 매출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상대적으로 한 30% 이내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의 순이익의 대부분은 AWS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 그러니까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군을 보시면 게임 회사가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게임 회사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 보수만 하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위해서 또 다른 투자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없거든요. 아마존의 AWS도 사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AWS 자체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저도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지금은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클라우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AWS는 시장을 선점하면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지켜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과연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많은 시장에서 돈으로 환산된다는 자체가 결국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부분이라는 걸 반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클라우드가 뭐길래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되고 있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회사의 리소스의 재분배에서 외주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비용의 절감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회사의 덜 중요한 부분을 혹은 더 잘하는 회사한테 이걸 외주로 맡겨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많은 그 CEO님들이나 대표이사님들 혹은 경영 오너분들께서 하시는 의사결정 과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영역이 이제는 IT의 서버 계열까지 넘어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의 시장의 성장 자체는 많은 회사들이 더 이상 내가 서버를 사서 컴퓨터를 사는 거죠. 컴퓨터를 사서 어떤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우리의 IT 서비스,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직접 구축하는 시대가 지나고 이거 자체의 영역을 빌리는 거죠. 아마존이라든지 AWS라든지 MS 애저라든지 구글 같은 그런 쪽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서버죠. 그 서버를 빌려와서 거기다 올리는 겁니다. 거기다 올리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재무 쪽에서는 캐펙스 투자라 그러잖아요. 재무적 투자에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례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 저희 회사 같은 스타트업이 이제 3년 됐죠. 저희는 3년 됐는데 쉬운 예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위워크 다 아시죠? 위워크. 네.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에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워크에 들어가서 이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여기 안 비싼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쌉니다. 월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왜 그럼 거기 계세요? 또 싼 데 많을 텐데. 그럼 제가 하는 답변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비싼데 저희가 새로운 오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월 지급하는 비용만 따지면 사실 글로 가는 게 맞다. 우리의 오피스를 따로 렌트해서 가는 게 맞는데 자 거기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 들어가고 그렇죠? 또 서울에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강남역 쪽에 있거든요. 자 그쪽에 오피스를 빌리는 보증금은 사실 묶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용으로 처집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저희는 금융회사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금융회사로 갖춰야 되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 보안 기준들을 하기 위한 설비를 다 설치를 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초기 비용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한테 뭐 2, 3억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한 번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위워크는 뭐가 좋냐면 저희는 쓰는 만큼만 돈을 내면 돼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게 15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15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자리당 얼마거든요. 자, 근데 저희가 인원이 늘어서 5자리 더 쓸래 하면 5자리만큼 돈을 더 내고 5자리 임대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게 사실 공유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클라우드는 뭐냐면 서버를 똑같은 개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 특정 기업한테 너는 100 중에서 뭐 10만 쓸래? 10만 쓸 때는 이만큼을 쓰면 돼. 뭐 20만 쓸 때는 저만큼 돈을 더 추가로 얼마만 내면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지만 초기 비용은 내가 서버를 사고 솔루션을 사고 뭐를 사고 세팅을 하고 이 비용에 대비해서는 초기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건데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쓰이고 있나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핀테크 업체잖아요. 금융과 IT가 만난 이제 그런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핀테크인데 과연 클라우드는 핀테크 쪽에서 얼만큼 지금 번져 있냐 혹은 보급이 돼 있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게 금융 시장에서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인데 대부분 다 미국의 수치들입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금융사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회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5% 정도가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75%의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회사들의 서비스 중에서 75%는 외주를 줘서 서버에 관리되고 있는 그 외주 영역에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추세가 한국은 안 올 거냐? 한국도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참 신기하게 IT의 혁신이 가장 늦게 적용되는 두 개의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가장 늦게 적용되는 그 첫 번째는 정부에 관련된 영역이었고요. 두 번째가 금융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의료도 저는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의료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 상황을 보니까 자, 금융이 저 밑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워낙 저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 저런 어떤 클라우드나 최신 기술들 이런 트래픽 증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은 다 저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도 사실 동일합니다. 아마 클라우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 구조를 우리나라 차지하는 회사들 중에 탑 3를 꼽으라면 게임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있는 금융은 사실 저 금융의 저 숫자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제 아까 뭐 발표 들으셨지만 그 많은 서비스들 결국은 뭐 핑거에서 제공하는 그런 많은 서비스들도 사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금 클라우드에 적용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은행, 뭐 금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증권사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고객에 대한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장이라고 하면 특정 고객이, 저 김태욱이라는 사람이 카카오뱅크에서 어떤 은행 어카운트 번호를 갖고 있고 계좌번호를 갖고 있고 거기에 잔고가 얼마고 그래서 어떤 대출을 받았고 그게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입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이게 다 손으로 쓰던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은행 지점별로 그걸 다 맞추고 그래서 하나의 정해져 있는 어떤 포맷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예전엔 다 수기로 이루어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IT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산으로 어느 정도 통합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클라우드까지 넘어가진 않고 현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에 저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말하면 이 원장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비용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특징이 금융이기 때문에 또 이게 납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사에서 항상 하는 말은 이거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올리지 못해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기술적인 검증과 시장에서의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조금씩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영역은 아직은 어플리케이션, 그 고객과 직접 맞닿는 부분 정도의 수준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원장 부분은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로 갔을 때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이제 바라본 시장에서의 니즈,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죠. 그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갔을 때 금융사는 해피할까? 행복해질까라는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게 보시면 금융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집중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거가 집중했던 거는 은행 자체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은행이 그런 걸 집중하는 이런 형태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서 조금 더 내로우다운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경영진이 봤을 때 혹은 전략팀이 봤을 때 과연 개발팀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있는 영역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융사들의 이제 개별 개발자들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이제 인터뷰를 개인적으로 좀 했었죠.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받은 이제 답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이런 거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금융에 계신 분들은 딱 이렇게 답변을 그거 원래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안 돼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왜 안 돼요? 그냥 원래 안 돼. 근데 원래 안 돼의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보안에 취약하잖아. 이거는 외부에 누구든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보안에 취약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넷플릭스 완전히 AWS에서 올라가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신용카드 정보도 들어가고 개인의 어떤 페이먼트 정보들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그럼 그게 보안에 취약하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어느 정도 기술적 검증이 됐다고 저는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여전히 금융에서는 안대로 일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과연 언젠가는 금융시장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넘어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자 그랬을 때 아까 저는 핑거 거 들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때 찾을 수 있는 기술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제가 머릿속에 처음에 떠올렸던 회사는 웹캐시라는 회사였어요. 웹캐시라는 회사는 사실 오래전부터 금융사를 향한 그런 어떤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SI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핑거라는 회사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연역, 20년이라는 어떤 그런 회사의 그런 내공을 가지고서 그 시장의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회사가 바라본 거는 자,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갈 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아이템들이 설계가 됐는데 사실 이거 하면서 겪은 게 뒷부분은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좀 시장적인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금융위를 찾아갔었어요. 금융위를 찾아갔는데 금융위에서는 사실 미팅을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그게 2018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자, 이거는 클라우드니까 IT의 영역이구나. IT는 우리가 금융으로 보면은 금융위가 맞지만 IT로 보면은 과기정통부네 이러고 과기정통부를 갔습니다. 과기정통부를 가서, 자,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하고 싶다.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금융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자, 이거 쓸 수 있게끔 좀 허락 좀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 사무관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당신이 말하는 이런 아이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피네보의 이 아이템은 굉장히 탐이 나는 아이템이다. 이거는 IT 입장에서는 나는 꼭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풀어줘야 당신이 이제 말했던 애로사항들 중에 풀어줘야 되는 법규들을 보면 다 금융에 관련돼 있는 법이다. 그럼 이거는 내가 뭘 해줘도 결국 금융위를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팁을 준 게, 자, 2019년 1월 달에는 본인들의 샌드박스가 시작이 될 거고, 샌드박스라는 거는 규제에 대해서 일단 묻어두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되면 일단 비즈니스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바로 잡으면서 비즈니스의 어떤 기술적인 검증을 하는 나라의 제도적 장치거든요. 이제 그게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시작을 하는데, 자, 그때 하기보다 2019년 4월 달에 금융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금융위를 한번 좀 더 두드려보고 거기에서 답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와라. 그땐 내가 다시 풀어볼게. 그러니까 본인이 공무원 대 부서로서 협조 공문을 보낸다는 식으로 풀 것도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고민을 했었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금융위도 그렇고 그 밑에 이제 감독기관이죠. 금감원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샌드박스의 어떤 기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들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진짜 스타트업.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작은 스타트업을 하나는 뽑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리스트에 올라간 회사가 3개인가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된 거였습니다. 금융위에서 또 금감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시장은 결국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것도 본인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은행들한테 자,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에서 책임질 건가요? 라는 질문을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류의 제안이라든지 그런 류의 어떤 가이드를 직접 내릴 수는 없고, 하지만 핀테크 업체 같은 곳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긴 바라는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게 사실 기회를 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솔루션 자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금융기관 혹은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관인데 금융의 컨셉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을 타겟을 잡고 솔루션을 공급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 자체가 질문이 2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니네 이거 해봤어? 그러니까 해봤어라는 게 금융기관이 쓴 적이 있어?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2번째 질문은 자, 그래서 이거 금감원에서는 인정한 거야? 이 2가지 질문을 클리어해야 그래도 이제 제안서라는 걸 낼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생기는 시장이 핀테크의 이런 기업형 솔루션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았다기보다는 좀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한 게 뭐였냐면 우리 스스로가 금융회사가 되자라는 걸로 컨셉을 조금 바꿨습니다. 결국 저희가 만든 솔루션 자체를 금융회사가 돼서 스스로가 검증하는 형태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 사항과 맞춰야 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피네보는 2021년 1월부로 금감원의 실사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신용카드 벤사로서의 등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연계를 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는 영업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시장, 그러니까 신용카드 벤사라는 시장 자체는 모두가 아시는 회사 있을 겁니다. 뭐 나이스 정보통신, 그 다음에 뭐 파이저브, SPC 그룹에 있었던
SPC의 벤사가 이렇게 카드 기계 꽂는 거 보면 SPC 써 있는 거 있었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 내노라 하는 신용카드 벤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독과점 영역으로 들어가 있었고 나라도 라이센스를 관리를 하면서 독과점 영역으로 인정해주는 통신사처럼 그 영역을 보호해주면서 대신에 가격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맞춰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사실은 이 카드벤 시장이었습니다. 이 카드벤 시장에 더 이상 추가적인 라이센스는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스스로 본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다 지원을 한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카드벤 좀 해볼게요. 이 시스템 가지고. 근데 이게 맞았던 게 뭐냐면 결국 공무원들, 그러니까 금융이라든지 금감원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몇 가지는 첫 번째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을 과연 원장, 이 고객의 핵심 원장 자체가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게 기술적으로 되고 문제가 없냐라는 것을 검증해 보는 회사가 하나 있기를 바랬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기준을 실제 필드에 맞게끔 재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준들은 금융보안원이죠. 금융보안원이랑 몇 개 회사들이 맞춰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금융산업에 맞냐라고 질문했을 때 본인들도 퀘스천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결국 이게 현재 상태에 맞게끔까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하는 거는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넘어갈 때 걸림돌은 안 되려면 법적인 어떤 사항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피네보를 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용도로서 활용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 또 다른 포인트가 저희는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인데 캐펙스 투자라는 게 없습니다. 결국 초기 비용 자체가 사실 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이라는 게 뭐 IDC도 어느 정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서버를 만들고 그 안에 솔루션도 만들어서 넣고 그거를 뭐 하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 필요하대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하면 월 비용 자체는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거죠. 클라우드로 활용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100억은 아니고 완전 초기에 세팅할 때는 한 2, 3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섰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회사들처럼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다른 회사들, 다른 카드 벤사들한테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스스로 검증을 하고 비용을 초저비용 구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들한테 검증된 솔루션으로 장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연계가 된다는 거를 사실 타겟을 잡고 지금 이렇게 설계가 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싶어 하잖아요. 결국 신용카드 수수료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다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느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네, 이게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미 인지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제로까지 낮추고 싶은 방향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 재협상의 시일이 다가와서 아마 조만간 발표가 한번 될 겁니다. 아마 조금씩 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신용카드사들의 그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단일 품목의 비용을 차지하는 게 카드벤사의 비용입니다. 그 카드벤사의 비용이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큰 비용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결국은 해결을 하려면 본인들이 더 많은 매출을 내든지 혹은 비용 자체를 줄여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른 카드벤사들의 이제 오픈되어 있는 정보들과 내부적인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금융사죠. 거기도 또 다른 하나의 작은 금융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개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컸고 그 이유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개발자가 들어가야지 운영이 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걸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결국 운영과 개발은 다른 영역인데 개발자라는 어떤 전문가가 운영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역이 아닌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제공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쓰이고 있는 카드벤의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저희는 또 다른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처럼 정말 그 부분에 그 직접적인 교육을 해갖고
사람을 키워서 개발자가 아닌, 개발자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즘에. 초봉이 뭐 5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저희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노코드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노코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 신용카드 벤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조건들을 바꿔야 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 드릴게요. CU 같은데 편의점을 가면 이번 달 프로모션이 다르고 내일 프로모션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종류별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거를 처리해 주는 데는 신용카드 벤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건값 변경은 항상 항시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입력해줘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개발자가 들어가서 코딩이라 그러죠. 개발하는 언어로서 그거를 조건값을 설정을 바꾸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리소스의 낭비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개발자라는 거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쪽으로 가야지,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업으로 들어가서 그것만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 0.2%짜리 수수료를 받는 업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도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다른 벤사들, 전략실이죠. 벤사들의 전략실이나 오너 레벨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저희가 그 금감원으로부터 실사까지 완료를 받고 현재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드사 영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뭐 빠르면은 내년 중순 정도에는 피네보라는 이름이 달린 이제 신용카드 단말기죠. 단말기를 시장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베네핏 자체가 저희가 원가를 줄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데이터 처리 자체에 대해서 신용카드사랑 직접 협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이점들이 발생해서 거기에서 소상공인들의 페인 포인트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피네보를 선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원래 회사 얘기보다도 시장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에 대한 건 이미 뭐 충분히 많이 들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집중하고 있었던 클라우드,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비용을 최소로 그러니까 최대치만큼을 낮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준비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게 저희 피네보가 바라보고 있던 금융의 IT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부가가치들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되고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